한도 호텔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군 사령관 실루 김구를 안내했다. 김구를 맞은 하지의 얼굴은 흡사 떫은 감을 씹은 듯한 우거지상이었다. 그런 하지의 찌그러진 면상을 대하게 된 김구의 마음도 적지 않이 불쾌했으나 그러나 김구는 모르는 채 퇴연을 가장했다. 서로 수인사가 끝나자 먼저 하지가 신랑하는 듯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다. 김구 선생, 임시 정부 측에서 외국 군정을 철폐하라고 나섰으니 우리가 군정을 거두어 버리면 대체 어쩌시겠다는 속셈이요? 어쩔 속셈이라니요? 기왕의 선생께서 날 찾아주셨으니 우리 기탄 없이 의견 교환을 했으면 합니다. 꼭 듣고 싶으시다면 대답해드리죠. 미 군정을 철폐해 주시면 우리 임시정부에서 정권을 인수할까 하오. 임시정부에서 정권을? 그렇소이다. 지부죠, 들었어. 임시정부에서 정권을 인수하겠다 하오. 장군, 뭐가 우습다고 폭소를 터뜨리는 거요? 김구 선생, 임시정부의 주장을 즉각 철회하시오. 무엇이라고? 조선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명령하오. 외국 군정 철폐를 비롯한 신탁 통치 반대 같은 임시정부의 모든 주장을 즉각 철회하시오. 즉각 철회하라. 못하겠다 뻗친다면 의법 조처할 뿐이외다. 법으로 조처하겠다고? 그렇소이다. 거듭 말씀드려두지만 임시정부는 김구씨 자신의 임시정부일는지 모르나 우리 미 군정에서는 인정치 않는 정부이. 그런 만큼 정부 행세를 하는 것은 일체 중지해야 합니다. 너희놈! 아니, 백범 선생님. 이 고연남 같은 이라고. 이놈! 네가 뭔데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해? 아니.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정하세요. 이놈! 법으로 처리하든 총칼로 처리하든 어서 마음대로 해봐라. 지부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요? 선생님, 고정하십시오. 사령관한테 호령하시고 나중에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어쩌긴 뭘 어째? 이놈이 하상 뭔데 날 어쩐단 말이냐? 선생님. 조 박사도 정신 좀 똑똑히 차려. 미국 놈이 뭐라 하면 그저 죽었다 하고 굽실굽실하니까 신탁 통치 같은 수치스러운 문제도 튀어나오는 게 아니야. 네, 이 하지란 놈하군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어. 난 가겠다. 잠깐만. 저놈의 늙은이가. 얘기는 잠시 바뀌었어. 여기는 남산동 어느 족산 가옥의 2층방. 이미 소개한 바 있는 중국 남이사 출신인 전백을 비롯해서 한현우, 유근배, 김인성, 김의현, 백남석, 이여송, 이창희 등 국수주의자들의 아지트다. 여분영, 박헌영, 송진우 등을 민족 분열자로 그들 나름으로 단정을 내리고 호시탐탐 암살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들은 오늘 밤에도 어김없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봐요, 동지들. 내가 듣기엔 송진우란 사람이 4개국 신탁 통치를 할 바엔 차라리 미 군정을 연기하느니만 못하다는 훈정설이라는 걸 주장했다 하던데 누구
소문 들은 동지 없어? 저 들었습니다. 들었어? 예, 거리에서 세 사람만 모이면 벌써 그 얘기던데요. 죽일 놈의 자식. 낭설이기겠지 했더니 틀림없는 사실이었구나. 모두들 결론이 도대체 송진우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분정설 같은 것을 주장하게 됐는지 그 저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야 보나마나 뻔하잖아. 뻔하다니. 한국민주당의 구성원이라는 게 태반이 토착자본가들이거든. 그중엔 양심적인 토착자본가들도 섞여 있긴 하지만 절반 이상이 일제 협력한 놈들이야. 그런데 만일 통일정부가 서부라고 토지개혁은 될 것이 뻔하겠다. 친일파는 숙청당할 게 명약관화한 일인데 그놈들 앞제비가 돼 있는 송진우란 놈이 그놈들 이익을 대변하고 나선다는 건 뻔한 이치가 아니야. 예. 그 놈의 자식을 하루라도 속히 해치워버려야 하는 건데. 동지들, 때는 왔어. 무엇이? 지금 송진우의 집은 손님이 별로 없이 한산하고. 가자. 잠깐 왜 그러는 거예요, 전 선생? 조급히 굴지 말아요. 대살은 혈기만으로 성공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럼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 글쎄 앉으라니까. 한밤중에 거사한다는 건 10중 8구 실패하기 쉽소. 그럼 언제 그 사이야 성공한다는 겁니까? 새벽을 택하시오. 새벽에? 새벽이면 모든 경비원들이 졸음에 몰려 있을 때. 하긴. 내 말 알아듣겠소?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그 산 내일 새벽 5시일기에서 거행하기로 합시다.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것과 동시에 여길 떠나는 거요. 그 전에 다시 한번 또 확인하지만 모두들 그사시 자기의 위치는 알고 있겠죠?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젊은이들은 차례로 담을 뛰어넘어 들어갔다. 경비원이 있는 행랑방 앞뒷문을 맡은 동지들은 만일 가족이나 경호원이 우리 정치를 눈치채게 되거든 서슴지 말고 폭탄으로 말살해버려. 자, 갑시다. 젊은이들은 각기 허리춤에서 권총과 단검을 꺼내들고 자기 맡은 위치를 향해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유동치. 예. 송진우가 있는 산쪽은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이요. 나만 따라와요. 바로 여기에요. 걔 누구냐? 있구나. 누구냐 이 말이다. 웬 놈들이냐? 한현우가 방문을 열자 동시에 유건배가 방문 앞에 있는 전기 스위치를 눌렀다. 순간 방 안에 불이 환하게 켜졌다. 아니, 웬 놈들이냐? 어느 쪽이요? 이쪽이요. 에이! 이놈들! 선생님, 이런 피해를 당하시다니 이게 웬일이십니까? 고라 선생님. 흉보를 전갈받고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것은 장랑 장택상이었다. 장택상은 송진우의 시체가 안치된 사랑방으로 뛰어들자 송진우의 시체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선생님, 말씀을 해보십시오. 어느 놈이 선생님을 이 지경을 만들었습니까? 네, 선생님. 아유, 와선생을 해치려는 아유놈이야! 유속. 세상에 이런 변이 있나. 독립을 왜 그래 쓰시던 어른이 독립되는 것도 못 보고 이런 천변을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약소통할 데가 어디 있단 말인가. 고환 선생, 이건 필시 공산당 놈들의 질 거야. 이 원수는 기필코 내가 갖고 야말이었어. 내가 갚아야지. 내가 갚아야 해. 녀석, 나 경기도 경찰부장 자리로 오라는 걸 승낙해야겠어. 아니, 뭐라고? 장난더러 경기도 경찰부장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고? 며칠 전에 그런 교섭이 있었어. 장난한테? 경기도 군정장관 고문들이 모여서 투표한 결과 날 그 자리에 앉히기로 결정지었다는 거야. 며칠 전에 김동성 씨한테서 그런 얘기를 듣고 선생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의논했더니 장랑 미쳤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은 외무부 장관이 될 사람이 경기도 경찰부장이라니 당차는 소리는 하지도 마라. 반대해서 승낙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젠 더 망설이고 있을 수도 없게 됐어. 선생님을 해친 교관들을 내 손으로 체포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도 경기도 경찰부장 자리 승낙해야겠어. 선생님. 이 사람 왜 이런 아침부터? 송진우 씨가 암살을 당했답니다. 뭐라고? 오늘 아침 6시 15분경에 괴한들이 진입해 들어와서. 오늘 아침에? 예. 그래, 아주 죽었단 말인가? 예. 이런 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고하가 암살을 당했다니. 이승만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자 창가로 다가갔다. 창가에 드리운 카텐 틈으로 내다보이는 숲을 한 구석, 골짜기인 성북동 일대엔 찬란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바야흐로 분주한 하루의 생활이 시작되고 있었다. 거리 관계일까? 이곳 성북동 동민들은 해화동 고개 하나 넘어 저쪽에서 벌어진 오늘 새벽의 참극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까운 일꾼을 한 사람 잃었어.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뭘? 선생님께서 친히 찾아가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영이? 예. 저기 진묵을 좀 가져오게. 조사를 쓰실 작정이십니까? 어서 버터구 먹을 가져오란 말이야. 예. 예, 있습니다. 붓에다 담뿍 먹을 먹인 이승만은 잠시 명상하는 듯 탁자 위에 펼쳐진 한지 위에다 시선을 보내고 있더니 이웃고 일자 휘호를 옮긴다. 의인 자고 석종이 하니 일사심상 시약이라. 거국 비상 처자곡 하는데 납천 우리 설비비 얻어다. 지영이. 네. 지영이가 이걸 가지고 문상을 가라고. 그게 뭡니까? 고하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 만세. 윤치영은 이승만이가 남겨주는 만시를 받아 읽어보았다. 의인은 옛부터 자기 명에 죽음이 드물고 한 번 죽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마치 제 집으로 돌아가듯 한다. 나란히 모두 슬퍼하고 처자도 우는데 서딸 망우리에는 눈만 부슬부슬 뿌리는가. 선생님, 아까운 인물을 잃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러한 중대한 시국에 고와 같은 큰 인물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 3천만 동포의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12월 30일 오후 1시 송진우가 암살당한 바로 그날이다. 백설이에 뒤덮인 서불운동장에서는 영하 20도의 혹한을 무릅쓰고 신탁 통치 절대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다. 임시정부가 주동이 되어 만든 신탁 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벌린 국민대회였다. 정당 사회단체는 물론 학생, 시민이 통틀어 이 대회에 참가하여 국민의 의사를 한 곳으로 모아 내외에 과시해준 역사적인 대회였다. 돌아보아 생각하건대 조선의 해방과 독립은 카이로 회담과 포스담 선언에 의해서 연합국의 명의로 굳게 약속된다요. 현재 조선을 분할 점령하고 있는 미소 양군 당국도 누차 선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 이와 같이 불명예스러운 신탁 통치라 하는 것을 결정짓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연합국의 후위를 감사히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 진위를 의심치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비록 5년이라 하는 기한을 붙였다 하나 5년 후에 이를 누가 능히 보장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합국에 말합니다. 독립을 다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다오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와 독립을 되찾기 위해 죽음으로써 신탁 통치를 물리칩시다. 종로 2가에 자리 잡고 있는 한청 빌딩에서는 또 하나의 모임이 있었다. 서울 시인의 각 전문학교, 중학교 등 11개의 학교에서 모인 대표들의 모임이었다. 처음 신탁 통치 문제가 제기되자 제일 먼저 반탁에 기치를 든 것은 보성 전문학교 학생들이었다.
보성전문학교 학생들이 반탁에 기치를 높이 들고 거리로 뛰어나오자 연희전문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 학생들의 뒤를 따랐다. 형님한테 뒤질세라 양정, 배재, 힘원, 중앙, 보성 등 각 사립중학교의 학생들까지도 걸게했다. 그러나 이들한테는 지도자가 없었고 조직적인 체계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한성빌딩에 모여 효과적인 투쟁 방법을 의논해보자고 해서 자리를 같이 하였던 것이다. 지금 우리는 각 학교 대표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얻어진 결론은 민족 자결과 탁치 반대, 자주독립 즉시 요구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 선열들의 3.1운동 때 한 활동을 귀감삼자는 얘기입니다. 3.1운동은 세계 사상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거적적인 민족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 그것은 3.1운동의 지도자들이 조직을 가지지 못했고 통일적인 운동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도히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학생은 키가 후리후리하고 눈이 부리부리한 경성대학의 손도심이었다. 유창한 언변이었다. 이제야 오늘의 세대인 우리 학생들은 우리 민족이 당면한 신탁 통치라는 굴레를 물리치기 위하여 골기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골기한 이상은 물러서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먹구구식의 투쟁 방법을 전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전근대적인 투쟁 방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쟁 방법을 전개하는 것이 싸움에 이기는 길겠습니까? 그것은 조직입니다. 우리는 조직의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의 투쟁을 전개하는 것만이 싸움에 이기는 가장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의견을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우선 우리는 여기 모인 각 학교 대표 동지들이 주동이 되어서 반탁학생연맹을 결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매우 좋은 제의입니다. 손도심 동지의 의견에 대해서 누구 의의 없습니까? 의의 없습니다. 좋습니다. 한동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손도심 동지의 제의를 토대로 여러 동지들이 발기인으로 해서 반탁 학생연맹 결성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모으기로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이론은 없었다. 반탁이라는 민족의 명제 앞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한마음 한뜻이었기 때문이다. 각 학교 대표들은 그 자리에서 전국 반탁 학생운동 준비회를 결성하고 그 준비회 위원장에 보성전문학교 이철성을,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경성대학의 손도심을 각각 선출했다. 1946년 1월 3일. 아버님, 안에 계세요? 아기냐? 예, 아버님. 잠깐 배우고 싶은데요. 들어오렴. 아버님,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조선 공산당에서 찬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조선 공산당에서 찬탁을 들고 나와? 예. 오늘 서울운동장에서 모스크바 삼상회의 지지 군중대회를 열고는 찬탁 데모를 했다는 게 아닙니까? 아니, 어째서 갑자기?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찬탁을 하고 나선 것만은 틀림없는 모양입니다. 구이런. 아버님, 이러다간 민족이 두 갈래로 갈라져 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네 말이 맞다. 조선 공산당에서 신탁 통치를 지지하고 나섰다면 민족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결과가 되고 말겠지. 그렇게 될 경우엔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한심한 일이로다. 매국노가 아닌 다음에야 경술국시나 다름없는 찬탁을 하고 나서다니. 김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뒷짐을 쥐고 성난 호라이와도 같이 방안을 서성대는 것이었다. 공산당에서 찬탁을 하고 나서 공산당에서 죽일 놈들 같으니 아버님, 신탁 통치를 받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야. 소련에 붙어서 속국이 되겠다는 게야. 미국에 붙어서 속국이 되겠다는 게야. 고위험 것들 같으니라고. 아버님. 얘야, 아까 너 내려가서 국무위원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으라고 해라. 예. 하지만 아버님, 공산당에서 찬탁하고 나선 데 대한 어떤 대비책이... 내게 더 생각이 있어. 국무위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여야 한다고 해야 한다. 주석 선생님, 비상정치회의를 열어야겠다니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비상정치회의 기구를 통해서 민족을 하나로 통일시켜 놓아야겠단 말일세. 네, 오래전부터 이 생각을 해왔는데 모든 국무위원들도 좀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엔 정당이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소? 정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의견이 백인백출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을 막고 민족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강력한 조직체가 필요할 게 아니겠소? 그래서 비상정치회의를 열고 이 비상정치회의라는 기구를 통해서 민족을 하나로 통일시켜보자는 생각이 외다. 좋은 구상이십니다. 그러나 반탁운동은 반탁운동대로 밀고 나가면서 물론 두 가지를 병행해 나가는 게요. 일체의 반탁운동 계획이라든가 실천 방안은 그대로 신부장이 맡아서 밀고 나가주기로 하는 게요. 좋은 구상이긴 합니다만 비상정치회의를 어떤 인사로 구성하실 생각이십니까? 진일파 민족 반역자가 아닌 지도급 인사는 다 참여토록 해야지. 아니, 공산당까지도 말씀입니까? 공산당도 그건 안 됩니다, 주석. 안 되다니. 찬탁을 들고 나온 놈들과 자리를 같이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신부장, 찬탁을 들고 나왔으니 더 적극 참여시키도록 해야지. 민족 통일을 목적으로 하다가 되려 민족을 완연히 분열시켜 놓는 결과가 되도 말씀입니까? 꼭 그렇게 되리라고는 단언 못할 일이 아니겠나. 어쨌든 공산당만은 안 됩니다. 그놈들 강하나 다름없는 놈들이에요. 신부장, 당하 같은 놈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도 보게 나중엔 뭐가 되겠나. 당하 같은 놈일수록 보섭해서 타이르고 깨우쳐서 잘못을 깨닫도록 해줘야지. 회의가 끝나자 김군은 곧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임시정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상하여 오던 비상정치회의를 개최 소집하여 남북한을 통해서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제외한 대원칙하의 좌우 양 정당은 물론이요,文화, 종교, 기타의 대중 조직과 국내외의 각 혁명 인사들을 총망라해서 진정한 민족의 민주주의적 총의와 총력을 반영 척결시켜 강인하고도 기동성 있는 연립적 조직체를 구성해서 그것을 장차 민족 통일의 과도적 정권 형태까지 발전시킨다. 그리고 과도 정권이 세워지면 임시정부는 지체 없이 해체할 것이라는 것을 재천명하였다. 백범이 또 내 일을 회방하고 나섰구만.